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하는데 단 3마디밖에 없었고, 주무장관인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탈원전 우리 대책 특위위원들은 국무총리를 항의 병문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6월 27일 국무회의 결정은 위법이다. 이러한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0시 30분에 국회 도서관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졸속 원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좌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부당한 결정을 지적하고 공론화 구성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지난 6월에 민생 AS센터를 구성해서 정책 정당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드론업계를 방문해서 4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전 유공자 수당 현 22만 원을 1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의 반영을 추진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급격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생 AS센터 활동을 현재까지는 국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도당별로 민생 AS센터를 구축해서 전국에서 국민 생활을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혁신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 점검을 위해서 직능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책위에는 15개의 정조위원회 17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조위원회별로 직능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입법화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에서는 민생을 살피고 대선 공약 등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민생을 점검해서 현장 밀착형 활동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일체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의 시간만 위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50년, 100년 뒤 미래 세대와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국가나 아니면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의 경우 1986년 원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2011년 원전 폐지 선언까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전격 중단시키더니 3,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비전문가들이 손에 맡겨서 신고리 5, 6호기 운영을 맡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건설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 문제나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건설 중단 지시에 따라서 한수원에서 공사업체의 공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에도
해당됩니다. 또 한수원 사장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중단을 함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약 1조 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배임죄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의 배임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리 569기 공사에 집행된 공사비가 1조 6천억 원으로 29%의 공정률에 이르렀고 공사 중단 시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1조 원을 합쳐서 2조 6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원전을 줄일 경우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서 수많은 국내 제조업체의 존립 자체는 물론 생산단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질서에 대혼란이 야기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날 G20 정상회의에서 호주 총리를 만나서 한국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LNG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 발언,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은 문 대통령 스스로 이미 원전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음을 드러낸 것이고 신고리 원전 569기 건설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대전원단에게 원전을 중단을 결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무원칙, 무대한 또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부의 최저시급 1만 원 정책에 대하여 우리 당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다운타운 미팅 등을 주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27.4%가 되고 또 도미노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한 정책과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정부고 현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생활 정치를 실천하고 또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급조된 정책은 언젠간 실망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움직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청년을 다가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전당대회 때 저와 함께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4명이 더 있습니다. 후보가. 그 4명의 후보들이 이번에 상임 정국에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 자원들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는 정당, 함께 일할 수 있는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정당, 기회를 주는 정당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우려할 만한 사태가 지금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공권력이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드 배치 현장에 보면 일부 10여 명의 좌파 시민단체가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권력 수천 명이 가서도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리고 집단 시위에 관련돼서 명백하게 검찰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법 해석을 달리 하겠다 하고 전부 다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를 지탱하는 공권력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는 것이 이게 청와대 일부 주사파 참모들의 입김들이 국정 전반에 미쳐서 그런 것인지 이 문재인 정부는 이 국기를 흔들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훼손과 법치주의 훼손을 즉각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점주시 받는 보수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 약간의 활동비가 월 3천만 원. 이거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했습니까? 3천만 원이 약간의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그때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지난 6월에 민생 AS센터를 구성해서 정책 정당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드론업계를 방문해서 4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전 유공자 수당 현 22만 원을 1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책위에는 15개의 정조위원회 17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조위원회별로 직능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입법화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에서는 민생을 살피고 대선 공약 등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민생을 점검해서 현장 밀착형 활동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일체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의 시간만 위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해서 예산의 반영을 추진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급격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생 AS센터 활동을 현재까지는 국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도당별로 민생 AS센터를 구축해서 전국에서 국민 생활을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혁신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 점검을 위해서 직능단체와도 소통을 강무의 결정은 위법이다. 이러한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0시 30분에 국회 도서관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졸속 원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좌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부당한 결정을 지적하고 공론화 구성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신구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하는데 단 3마디밖에 없었고 주무장관인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탈원전 우리 대책 특위위원들은 국무총리를 항의 병문했습니다. 신구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6월 27일